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작년부터 올해 걸쳐서 꾸준한 상승 보여줬고요. 특히나 올해 7월달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도주로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76만 4천원 찍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됐고, 리튬과 같은 이런 2차전지 소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거기다 증시까지 같이 눌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을 지난달 이제 초부터 시작이 돼서 자, 40만 초반대까지, 40만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자, 최근에 47만원까지 좀 올라오는 이제 반등을 좀 이끌어내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물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수익 구간에 계신 분들 충분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 잡으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물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평단 관리를 하면서 물타기를 진행을 해 나가야 될지 이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보유 중이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신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일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비슷한 포지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굉장히 좀 매수세에 여전히 강한 편이고요. 외국인은 뭐 연일 뭐 파는 이런 흐름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좀 파는 흐름이 강해요. 그리고 개인은 좀 포지션 변경이 있어요. 자, 지금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매수와 매도를 좀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좀 포지션 변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매도는 이제 금지가 됐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죠. 그래서 일단 패스하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64조, 57조, 과거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큰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76조, 84조까지 올라갔고, 올해는 살짝 눌리면서 78조,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5조 5천, 3조 8천, 2조 4천 역성장을 했습니다. 크게 눌렸다가, 자,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크게 이제 점핑을 합니다. 9조 2천까지 뛰었고요. 다시 한번 좀 우하향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 작년에 반토막, 올해는 살짝 더 눌리면서 좀 아쉬운 이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하향하고 있는 좀 아쉬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게 되면요, 60대를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해주면서 어떤 큰 변동은 없어요. 부채 비율은. 그래서 안정적으로 60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자, ROE 보시겠습니다. 3, 4, 3. 뭐 과거에는 좋지 못했어요. 역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지 못했고, 재작년에 실적이 크게 뛰면서 13까지, 거의 14 가까이 나왔네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수익성 보여줬고, 이후에는 실적도 우하향, 그리고 수익성도 같이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7, 좀 아쉬운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익성 관련해서. 자, EPS 보시면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이죠. 이제 과거에는 좀 별로였지만 재작년에 크게 뛰었고, 이후에는 눌리고 있는 상황. 자, 그럼 이어서 배당금 보시게 되면 올해 11,235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이제 덜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요,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기준으로 자, 배당 수익률 약 2.37%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주가도 많이 뛰었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아쉬운 배당 수익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PER 15.6배, PBR은 0.7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약간 비싼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고평가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코홀딩스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포스코홀딩스의 제품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지만 판매량 증가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영향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국을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 철강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중국 국경절 이후 중국 철강 유통 가격이 소폭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국내 업체들이 공격적인 가격 인상을 시도할 수 있는 분위기고요. 연말로 갈수록 이제 자동차, 가전 등의 제조업 중심의 수요 회복과 철강 감산으로 인해서 중국 수급 개선은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 뭐 엄청난 우리가 기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4분기 좀
좀 괜찮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 하반기, 자, 좀 먼 얘기긴 해요. 근데 내년 하반기에 이제 중국 철강 수요 회복 요인이 충분한 상황이고요. 철강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지난 7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수급 변화를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정책 기조 변화를 언급한 이후 지방 정부들은 이전과 다른 강도의 높은 부동산 부양책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은 이제 먼 이유, 이제 훗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포스코홀딩스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내년 2분기에나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철강 산업의 이 업황이 좀 회복이 기대가 됨에 따라서 동시에 이 리튬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내년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전망 또한 밝은 상황입니다. 2023년 말, 자, 이제 올해 말이죠. 올해 말 광석 리튬 43,000톤 가동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1단계 25,000톤 등, 자, 2025년 말까지 포스코홀딩스는 98,000톤의 리튬 생산 능력을 이제 좀 갖추는 이런 체제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는 이 IRA 관련 내용이에요. 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따른 이 포스코홀딩스의 중장기적 리튬 사업 가치 증가, 또 리튬 가격이 반등 시 뒤따를 리튬 사업 가치 재조명이 이제 내년 실적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중국 철강 업황의 회복,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에 따른 이 철강 사업 실적 및 기업 가치까지 같이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실적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런 재료 같은 거는 확실히 좀 포진을 많이 해 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좀 우리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요. 재료는 괜찮은데 당장에 막 올라갈 만한 이런 이슈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이제 먼 훗날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상승할 만한 이런 재료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이슈는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진입 관점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고평가 구간이고, 아무래도 이제 기간 대비 수익성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나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몇 년 좀 가져갈 종목 찾고 있다 하시면 충분히 지금 진입은 가능한 구간이긴 해요. 근데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메리트 있는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40만원 초반대 정도, 40만원 초반대에서는 좀 메리트 있는 진입 구간이다 판단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가격대가 좀 아쉽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내년에 걸쳐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주가의 상황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트가 조금 떨어졌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반대 의견 드린 거고요. 자,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목표가부터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시점에서 목표가는 저는 58만원 보고 있습니다. 58만원. 자,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재료가 괜찮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58만원 드리고 있긴 하지만 내년 가면서 또 다시 한번 좀 상향시킬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생길 수는 있지 않을까, 무슨 큰 악재가 없지 않는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8만원 드리고, 58만원까지 여러분들 일단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고, 58만원 도달 시에 그때 이제 업황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상황들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고서 우리가 더 이제 갈 것인지 결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목표 주가는 58만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린 분들 이제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58만원 밑으로만 평단 관리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탈출 혹은 익절 구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도 충분히 58만원까지는 자, 내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여기서 물 타셨으면 더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폭락했을 때 이제 반등 시에 타는 게 가장 좋죠. 저평가 구간 반등. 자,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좀 위에서 물리신 분들, 자, 목표 주가가 지금 58만원이죠. 그래서 58만원 위에 계신 분들 특히 좀 물타서 밑으로 좀 빼주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 이제 시간이 좀 문제죠. 시간이 문제인데 어쨌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고생들 하셨고요. 자,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